반갑습니다. 윤슬의 10분 명리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 심리 하루 10분 한 발 한 발 따라오시면 어느새 사주가 읽히고 분석이 됩니다. 트렌드 명리 심리 코칭 3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의 지지와 청간과 지지의 음양 오행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오행은요, 목화토금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목화는 발산하는 기운입니다. 목은 시작하는 기운이고, 시작을 하니까 생동감이 있겠죠. 목에서 화로, 화는 확산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운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중용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요, 화와 반대로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금은 또 이 목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걸 시작했다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언가 얻어지는 성과가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성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계절의 가운데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이 간절기라고 하는 것이 또 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는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고 또 맺어주고 끊어주고 하는 역할입니다. 딱 맺음을 맺고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토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화를 기운이라고 하고요. 금목을 이 어떤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했을 때 기는 수화이고 금목은 질입니다. 그래서 뭐 기질.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에요. 시작, 그리고 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봄을 생각하시면 돼요. 봄은 어떠신가요? 생동감이 있죠. 막 뭔가 풀이 막 새싹이 날려 그래. 그리고 이 정말 얼어있던 동토에서 무엇인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굉장히 기운이 강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창조죠, 창조. 인간이 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아이가 자란다. 그러면 어떤가요? 아이들은 엄마가 시키는 말 잘 안 듣죠. 안하무인. 그리고 그 자체로 굉장히 고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거죠. 안하무인으로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에서 서로 단체를 이루고 이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또 확산이고 열정이고 꿈이고 무한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번화한 곳을 우리는 화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인간들이 사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정과 복지가 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가운데 토가 있습니다. 이 목화라고 하는 양에서 금수라고 하는 음으로 넘어오려면 이렇게 토가 있어야 합니다. 토를 거쳐서 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이 되려면 화생토가 되지 않으면 토생금이 되지 않으면 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와 산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금수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목화는 이제 또 인문. 목화 중에서도 수목화가 인문이고 또 화금수가
산업이 됩니다. 산업. 기술. 여기는 좀 더 최신의 기술이고 이제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목화는 이제 막 뭔가 신기술이죠. 새롭게 아직 그 테스트 중인 거. 그리고 우리 금으로 가면 어떠한 체제 속에 이제 그 법제화가 됩니다. 좀 더 이 사회라고 하는 체계가 탄탄해지는 거죠. 그렇게 탄탄해져서 이어갑니다. 맥을 이어간다. 맥을 이어가려면 토를 중심으로 해서 와야 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 나가 존재하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한 나라고 한다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의 나이고 사회 속의 나이다 보니까 계급이 존재하고 지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으로 수렴해 가죠. 그러니까 이제 목화토금수를 뭐 인간이 태어나는 그 삶의 이런 이 출발이라고 한다면 생장 성멸을 하겠죠. 그리고 생하는 게 목, 장, 화, 성화돼. 그래서 성장하고 더 이제 이루어지죠. 금, 멸. 생장 성멸하면 수에서는 멸하고 아주 수축되고 그래서 죽음과 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철학으로 나오잖아요. 생각과 지혜.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에너지의 기운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자, 그러한 목화토금수가요,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지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로 있습니다. 근데 이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은 갑을 하면 갑이 양, 을, 병, 양, 정, 자, 무토, 양, 기토, 자, 경금, 양, 신금, 자, 임수, 양, 개수, 양음의 순서로 되어 있고, 자,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인데 자축, 양음, 자, 임묘, 양음, 진사, 양음, 오미, 양음, 신유, 양음, 술해, 양음 이렇게 되고요. 또 해자축 임묘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뭐 체화용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 양음 자가 자축하면 양음, 또 임묘 양음, 진사 양음, 또 오미 양음인데 해자축 하면요, 해자가 양음, 또 임묘가 양음, 또 사오가 양음, 또 신유가 양음. 그래서 사오하고 해자가 바뀌죠. 이렇게 이게 음양이 바뀌더라 라는 것만 살짝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인월부터 우리가 봄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광절이라고 하고요. 사오미는 여름. 자, 4월부터 여름이 시작되죠. 입하가 되어서 또 입추, 자, 가을 금왕절이라고 합니다. 또 해월부터 해자축 해서 수왕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2지지의 또 음양의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에너지의 기운이 있고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는데 또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목화토금수가 또 음양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떤 아이의 2023년 2월 27일 날 태어난 아이의 이 명식을 뽑아보니 만세력을 통해서 뽑아보니 계묘, 갑인, 병진, 정유로 나오더라.
이 친구는 인월에 태어난 병화 일간인데, 인월에 태어난 병화, 인월 목이죠. 목은 화를 보아서 이 목이 상당히 목이 세 개나 되고, 목이 이렇게 세 개나 되고, 또 화가 이렇게 두 개나 되죠. 그래서 목화가 훨씬 양이 많죠. 금수보다. 임묘진까지 해도 또 이렇게 하면 양입니다. 양.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양적인 아이다. 많이 활동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인간을 위해서 그 인문학적이다. 아까 임묘진 사오까지 목화 수목화가 인문, 또 화금수가 여기 가운데 또 화금수가 이제 산업이라고 할 때 그렇더라는 것. 자, 이런 성향을 띠더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아주 정말 잘 조화가 되어 있지 않죠. 목화토금수로 오행의 음양오행이 굉장히 조절이 잘 되어 있으면 잘 아프지도 않고 그렇대요. 그리고 조우가 잘 되어 있으면 그냥 준비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의 망할 일은 없고 잘 되어 간다고 해요. 하는 일이 잘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처럼 양이 이렇게 아주 많죠. 그런 경우 또 있고, 어떤 사람은 음의 기운이 많겠죠. 많은 사람도 있겠죠. 금수로만 막 되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목화라고 하는 활동이 없으니까, 목화라고 하는 거는 생동감이 있고, 화라고 하는 건 열정이니까 막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활동하려고 하는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금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수렴하려고 하고 집구석에만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인간은 이 목화토금수가 완전 딱 채워지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노력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이 또한 이러한 그릇을 줬는데, 이 그릇도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고 이 그릇을 다 채우는 사람이 있고 채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릇을 더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 물론 사주에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뭐 흉신이 있으면 자기의 이익을 깎아먹는 일을 하고, 길신이 있으면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자기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목화토금수의 이런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이런 균형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이렇게 우리는 항상 비어있는 거, 채워지지 않는 거, 오행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근데 음양 오행이 정말 적절하게 있는 것도 사실 드뭅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그 치우쳐져 있는 분들이 결핍이 많으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균형이 잘 되어서 또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운에서 좌우를 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노력, 우리가 이걸 채울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네, 행복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언제 행복하냐? 우리는 수식으로 하면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만족이기 때문에 너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만족감이 다르죠. 너의 만족감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의 만족감과 너의 만족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것은 많은데 가진 게 작아.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겠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적게 할래? 아니면 원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가진 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같아지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거나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원하는 것을 조금 비우지요.
그렇게 해서 작은 것부터 채워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자, 여러분들의 또 사주는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도 이제 앞으로 점점 이 10분 명리를 해가면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